자, 6개월만 지금부터 또 딱 달리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기출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기출문제 지난 시간에 못 푼 거 풀어보고 기출문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자, 기출문제 보시면 259페이지는 기출문 아니 250 몇 페이지? 7페이지지. 257페이지는 기출문제. 2014년도 요 문제는요. 빨리 풀어 이거 예, 요 문제. 요 문제는 요거에는 뒤에서 제가 내용을 설명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서 내용을 설명한 후에 다시 와서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여기 있는 거 빠짐없이 다 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았지? 예, 그리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여기다가 절대 낙서하지 말고 여기다가 절대 여기다가 끼적끼적 낙서하지 마.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낙서를 했으면 제가 잠시 후에 이제 한 다음 주쯤에 기출문제집 한 권이 발간돼요. 기출문제집 한 권. 책 선전이 아니야. 책값 무지하게 싸게 줄 테니까. 책값 무지하게 싸게 줄 테니까 그건 꼭 사. 알았지? 꼭 사야 돼. 왜냐하면 책값을 그거 아유 그 돈 10,000원 20,000원 아까워하지 말고 제발. 제발 그거 좀 아까워하지 말고. 야 아까워할 걸 아까워해라. 아이고 나 미치겠다. 강의는 80만 원 뭐 어떠라고는 뭐 토탈 강의가 170만 원? 야 170만 원 주고 강의를 끊는 사람 나 눈깔 튀어나와서 원 도대체 그거는 안 아까워하면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책은 아까워하는 건 무슨 이게 무슨 강남 스타일이야? 어? 여기가 강남이라고 지금 강남 스타일 하는 거야? 우리 그러지 말자. 어? 그거 왜냐면은 책은 기출문제집은 절대로 낙서가 돼 있으면은 100% 풀려. 낙서가 돼 있으면 그건 이미 반칙이야. 낙서가 돼 있으면 반칙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풀었던 문제도 또 틀리는 오류를 범한다니까. 저는 이제 기출문제를 하도 많이 보니까 문장만 읽으면 기출문제의 문장이구나라고 알지. 난 하도 많이 봐서 지겹도록 봤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일반 수험생은 아니야. 일반 수험생은 말이죠. 자기가 풀었던 문제도 다른 책에서 보면은 이게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하면서도 전혀 못 풀어.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허점이요. 그러니까 책은 항상 문제집을 풀 때는 책은 퓨어하고 깨끗해야 돼요. 알았지? 꼭 그 점 명심하시고 여기에 있는 기출문제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다만 빠진 게 뭐 있냐면 제가 베이직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주었던 그 문제는 없어요. 거기서 그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기출문제는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 나머진 2014년도까지는 다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에다가 낙서를 여기다 했으면은 기출문제집 한 권 사고 만약에 낙서를 안 해도 기출문제집 한 권 사야 돼. 그렇지? 그래갖고 항상 퓨어하게 풀어야 돼. 그래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딱. 그리고 명심할 건 한 가지 팁. 7월 이후가 되면 7월이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절대로 단원별로 풀어서는 안 돼. 뭔 말인지 알았죠? 7월까지만 여기 6월까지만 단원별로 푸는 거야. 7월부터는 단원별 푸니까 전범위를 풀어야 돼. 항상 전범위를 풀어야 돼. 시험 문제는 전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알았지? 예, 이 점을 꼭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이제 2014년도 피트 11번 문제에 떴던 거군요. 300K 표준 상태에서 어떤 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표준 상태면 298K인데 왜 300K죠? 예, 온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온도는 신경 쓰지 말고 표준 상태니까 온도만 300K일 뿐이고 25도씨 그것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표준 상태란 말은 1몰 농도 1atm이구나. 농도는 1몰 농도 1atm이구나 하는 것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된다. 오케이? 에서 H2O 리퀴드가 생성되는 열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반응식을 쭉 줬고요. 델타 H 값은 마이너스 572kJ. 무슨 반응이죠? 예, 발열 반응입니다. 말로 해보면 예, 발열 반응은 그러지 말고요. 이게 발열 반응. 예, 얼굴에 넌 얼굴에 너 강의 아니? 너 왜 이걸 붙였니 얼굴에? 얼굴에 얘는 이걸 붙였네. 얘 이거 뭐니 그거 넌? 그거 뭐야? 다쳤어? 그랬어? 다쳐갖고 이런 반짝걸 붙였어? 그랬어? 야스 말로 해줘봐. 델타 H 꼴 마이너스 572kJ 말로 해줘봐. 어? 주위로 열이 나간다. 그래 맞아. 아이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반응식을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2몰의 수소가스와 1몰의 산소가스가 완전히 반응해서 없어지셔서 2몰의 물이 생성될 때 572kJ의 열이 방출됩니다. 라고 얘기하라.
오케이. 그 다음에 델타 S 이꼴 마이너스 0.33 kJ per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엔트로피는 감소되는 화학 반응이다. 즉 이렇게 정반응으로 진행할 때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라는 건 당연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왜? 가스가 리퀴드가 됐으니까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몽창다. 옳은 거 틀린 거 항상 옳은 거 틀린 거에다가 꼭 신경 써줘서 푸는 거다. 알았지? 요런 데서 실수가 나오면은 돌아버린다. 알았지? 그래서 옳은 거를 골라라. H2 리퀴드의 표준 생성 깁스 자유 에너지는 마이너스 413kJ입니다. 알았습니다. 자, 뭘 물었니? 뭘 물었어? 표준 생성 깁스 자유 에너지 기호로 한번 얘기해봐. 기호로 한번 얘기해봐. 예, 기호로 불러봐. 표준 생성 깁스 이게 또 이제 설 끝나고 나니까 멍해졌네. 3일 동안 잘 놀았지 너. 3일 동안 너 빡시게 놀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야 소리 끝났구나. 그리고 온 거지. 응? 청주도 안 간 쓰야. 표준 생성 깁스 자유에너지 말로 한번 해줘봐. 기호로 얘기해봐. 기호로. 델타 G. 야 이 새끼야. 델타 G 동그라미라는 것도 뭐냐 또. 아유 낯설다. 표준 생성. 생성이란 말을 보고 그냥 동그라미라고 하면 어떡해. 생성이 뭔데? 생성이 표준 생성 깁스 자유 에너지. 자, 야 강남 S 캠퍼스 말로 해줘봐. 응? 그래, 포메이션이 있어야지 새끼야. 너 청주 안 가고 뭐했냐? 세배는 안 하고 놀았어. 이게 있어야지. 이게 델타 GF0 H2O 리퀴드구나라는 이거 아니니? 기호로 얘기하면 이게 이 말이 F 포메이션 생성 이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세배도 그럼 엄마한테 세배도 안 했다는 얘기? 그랬다는 얘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세배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너? 뭐라고? 전화로 세배를 어떻게 해 새끼야? 야, 너 나 와서 이 세배. 세배에서 부모님 보고 인강 보시라래. 부모님하고 인강 잠깐 보시고 여기 세배 다 하고 부모님 저기 못 가보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약대를 합격해갖고 그때는 약대생으로 와갖고 세배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딱 세배 딱 하는 거 괜찮? 너도 새끼야 세배 안 했다 그랬지 새끼야. 이것도 부산당 가고 또 뭐 했을까? 나 진짜 그날 당일날 하루는 좀 쉬라니까. 그리고 당일 날만 쉬라니까. 예! 알아들었어 이거? 불러. 식. H2 가스. 그래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플러스 2분의 1 O2 가스. 바로 불러. H2O 리퀴드. 이 과정에서의 깁스 함수의 변화 아니냐 이거야. 이 값이 얼마냐를 묻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고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이렇게 식을 쓰는 건 양연 빠따 아냐. 당연한 거고 이걸 빡 이렇게 썼어. 근데 지금 주어진 정보가 뭐 있어? 그거에 딱 2배씩이 딱 있잖아. 주어진 정보는 그러면 이 반응의 델타 H 값은 얼마가 되겠어? 이때 델타 H 값은 얼마가 되겠어? 야 얼마? 얼마야? 나누기 2. 그래 좋아 고마워. 그래 572를 나누기 2한 값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 이거 킬로줄이고. 자 이 반응의 델타 S 값은 얼마가 되겠어? 나누기 2잖아. 그러니까 2분의 0.33 킬로줄 퍼 K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어진 정보가 이거하고 이거 있으니까 델타 G 값은 그냥 구하는 거잖아. 우리 련변에서는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델타 H 제로 빼기 T 델타 S 제로 값으로 이 값이 있고 이 값이 있으니까 구하는 건 1도 아닐 거 아니잖아. 우리 련변에선 이렇게 푸는 거야. 너무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니까 요 3일 동안 왼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었더니 아유 허리 아파 죽겠네. 너무 잠을 많이 잤어.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야 이거 계산해 보나마나 이거 계산해 볼 수 있겠지요. 572 빼기 온도는 300K 요거 마이너스 2분의 0.33 요렇게 값을 계산하면 될 거 아니겠니?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거 거기 나와 있는 값이 나오지가 않고요. 대충만 봐도 473이라는 것은 좀 값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대충 내가 계산해 봤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36.5kJ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답 값은 기억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니? 우리가 요걸 요렇게만 딱 쓸 수 있으면 그냥 게임 오버 하는 문제라 이거야. 그냥 알아들었지? 컴온. 이 반응에 의해서 주위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판단. 뭘로? 몰수로? 아이 또 왜 헷갈리고 그러네. 아 진짜 얼굴에 이거 붙이면 다가 아니잖아. 이거 붙이면 나대냐? 내 거 가져가. 강의할 때만 필요해. 난 이거 솔직히 아무 소용이 없어. 아 이거 강의할 때만 필요하고 시험 보고 나서 다시 돌려놔. 아 나 미치겠어 진짜. 빌려주고 싶어. 어떻게 코드를 딱 귀에다 꽂아갖고선 띡 했고 띵 하면서 빵 넘어가는 그런 안 되지. 야 이거 어떻게 몰수란 말이 어떻게 써? 이거 잘 읽어봐. 주의 아니야.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물었잖아. 맞나 틀리는 판단하는 거야. 뭐로 판단하는 건데? 응? 개의 엔트로피로? 뭐 또 주위를 물었더니 또 개로 판단하는데 개 엔트로피는 감소하잖아. 이게 개야 주위야? 이게 개야 개. 이 반응은 개고 이 반응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니까 이건 개의 엔트로피 변화를 묻는 거야. 이건 뭘 물었어? 주위의 엔트로피를 물었단 말이야. 주위의 엔트로피. 주위 엔트로피 야스 뭐로 판단해야 되는 거야? 발열이다 그래. 주위 엔트로피 변화를 시키는 요인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뭐예요? 개가 발열일 땐 주위 엔트로피는 개가 발열 반응이면 개에서 주위로 열이 나가요. 열이 나가면 주위의 온도가 증가하니까 주위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개가 흡열이면 주위에서 개로 열이 들어와요.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엔트로피 감소해요. 주위 엔트로피. 또 주위 엔트로피 영향을 주는 요인. 현재 주위의 온도에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게 내용이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질 못하니까 내가 이런 힌트를 주었을 때 아 하고 주질 못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흡한 실력의 대표주자라는 거야. 시험장 가면 그게 다 걸려. 그리고 나서 해설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시험장에서 떠오르지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미흡한 실력의 대명사. 절대 그런 데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이 정확하게 패킹돼 있어야 돼. 주위 엔트로피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가 발열이냐 흡열이냐. 개가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하냐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겠지. 주위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아니잖아. 그지? 개가 발열 반응이니까 이건 식으로 표현하면 델타 S 주위는 뭐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델타 S 주위는 식으로 표현해줘봐. 식으로 표현해줘봐. 예. 왜 T라고 그러니? 마이너스 T분의 라고 그래야지.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라고 그래야지. 왜 T분의라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발열 과정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이렇게 날아가니까 주위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 니은은 맞구나 라고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디귿 봅니다. 이 반응에서 델타 H는 0보다 작습니다. 예, 디귿 지문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묻기를 뭘 물었냐면요. 아이고. 요거 좀 지우자. 디귿 지문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디귿 지문을 풀 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입니다. 자, 반응에서 반응은 H2 가스가 O2 가스랑 반응해서 두 개의 H2O 가스가 되는 반응의 델타 H 값이 과연 쟤보다 마이너스 572보다 크냐 작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572는 이 반응이에요. 리퀴드예요 얘가.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와, 이 값의 델타 H가 마이너스 572보다 크고 있냐 크냐 작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엔탈피는 역시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헤스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건 되지? 응? 라면 알아듣지? 축구라면아 라면 축구 알아들어 몰라? 응? 오래간만에 입안 다시 오니까 좋구나. 그래.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주어진 정보는 H2 가스가 O2 가스랑 반응해서 요게 두 개의 H2 리퀴드가 될 때에는 이때는 델타 H 값이 얼마로 나와 있니? 마이너스 572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더라 이거야. 오케이? 이게 마이너스 570이다. 요건 제시 줬어요. 근데 이걸 묻고 있어. 그러면 자, 기존에 있는 어떤 놈을 이용해서 이 놈을 만들어내면 그만이겠죠. 뭐가 필요하니? H2O
리퀴드가 두 개의 H2O 가스가 되는 과정에 엔탈피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두 식을 살짝쿵 더해주면 위의 식이 살짝쿵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치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렇게 맞잖아. 그러면 이 과정은 이건 무슨 과정인데? 델타 H의 베이포리제이션의 2배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요 값은 반드시 플러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야. 리퀴드가 가스가 될 때는,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이런 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열이 들어가니 방출되니 이런 얘기예요. 열이 반드시 들어가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반드시 무슨 값이게요? 플러스 값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값은 반드시 플러스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은, 이 값은 얘 더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572 더하기 2 곱하기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이다 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케이? 근데 이 값은 반드시 무슨 값이라고요? 플러스 값이라고요. 이 값은 반드시 플러스 값. 그러면 이 값은 절대값은 마이너스 572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절대값은 마이너스 572보다 무조건 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0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절대값은 마이너스 572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델타 H 값은 마이너스 300. 그러면 마이너스 300은 마이너스 570보다 커요? 작아요? 이 얘기야. 마이너스 이걸 300이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자 이거야. 이 값이 얼마인지는 이 값 자체는 모르니까, 이 값은 모르니까 이 값을 한 마이너스 300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00하고 마이너스 572하고는 누가 값이 큰 겁니까? 이런 얘기죠. 누가 값이 큰 거니? 이게 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겠니? 그러니까 이것 지문은 뭐예요? 부등호가 바뀌었습니다죠. 오케이? 이걸 갖다가 헷갈려 만드는 게 절대값을 묻는 게 아닙니다. 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게 절대값을 묻고 있으면 반드시 더 작아요. 절대값은 작지만 절대값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0과 마이너스 571을 묻고 있는, 얘가 더 값이 큰 겁니다를 묻고 있는 그거니까 정답은 디귿은 요거는 부등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구나 라고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말이 알겠습니까? 요 말의 핵심 포인트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 이해되니? 요거 절대값을 묻는지 아니면은 절대값이 아니라 그 값을 묻는지 그걸 갖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열은 더 많이 방출되는 거야, 덜 방출되는 거야? 이 과정에서는 더 많이 방출이야, 덜 방출되는 거야? 열은 덜 방출되는 거야, 덜. 이건 572를 방출하지만 이거는 예를 들면 한 300 정도밖에 방출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열은 덜 방출하지만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값은 더 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절대값을 묻는 게 아니었어. 여기에 이렇게 써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써있지 않다고. 이렇게 써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을 또 묻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값을 아느냐, 절대값을 물었느냐, 절대값을 물은 것이 아니라 대소만을 비교하는 문제이냐라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요거 됐습니까? 그래, 딱 깔끔하게 딱 이해가 되는 거 됐지?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이제 자, 이 문제는 기체 파트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기체 파트하고 연결되는 문제지만 기체 파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다고 믿고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온도 T 표준 상태에서 화합물 A와 B로부터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델타 G는 마이너스 AkJ라고 나와 있고 델타 S는 0보다 작아집니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델타 G 값은, 델타 G0 값은 얼마인지 아직은 나와 있지 않고요. 델타 S는, 그러니까 이 반응은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화학 반응이에요 라는 정보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대기압은 이 바깥에 대기압으로 내려두고요. 온도 T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A와 C의 초기 상태는 0.3 atm, 0.1 atm, 0.6 atm. 초기 상태는 0.3, 0.1, 0.6 atm이라고 초기 상태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나는 같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T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온도와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온도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냈어요. 평형에 도달한 상태는 X, Y, 이건 2Y예요.
A의 부분합은 XATM, B의 부분합은 YATM, C의 부분합은 EYATM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C의 부분압력이다. 오르는 것만을 몽땅 다 구하라. 델타 H는 온도의 무게라면 피스톤의 무게와 마찰은 무시한다 라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힌트 포인트. 기체 파트의 내용을 조금 아는 친구는 수월하게 갈 수 있지만 기체 파트의 내용을 모르는 친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자, 이 안에 외부압은 1atm, 대기압은 1atm, 내부의 압력이 총 기체의 압력은 얼마? 내부의 기체의 총 기체의 압력은 얼마? 1atm. 그러면 0.3, 0.1, 0.6을 다 더하면 톨 1atm. 그러니까 피스톤은 멈췄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부피를 보십시오. 부피가 똑같습니다. 부피가 똑같으니까 이 안에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도 1atm 똑같을 거고 이 기체의 압력을 총 기체의 압력을 다 더하면 몇 atm 나오겠어요? 역시 1atm 나와줍니다. 라는 건 당연히 맞겠니? 부피가 동일하니 그림 상태에서? 부피가 동일하니 그러면 외부압은 1atm으로 항상 일정하니까 내부 압력의 변동은 없구나. 내부 압력의 변동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건 되겠니?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야 PV는 NRT에서 지금 현재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T는 신경 쓸 것이 아니다. R은 원래 상수니까 신경 쓸 게 아니다. 압력 지금 현재 부피가 변동됐어 안 변동됐어? 부피가 변동이 안 됐어요. 부피가 변동이 되질 않았으니까 부피도 신경 쓸 게 아니다. 그러면 몰비는 곧 압력비가 됩니다. 라고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되겠어? 몰비는 압력비가 됩니다. 라는 것, 이걸 확인하는 건 이건 기체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되는데 기체 파트를 아직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요건 알아듣겠니? 그러면 몰비는 압력비가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A 기체라는 놈하고 B 기체라는 놈하고 이런 놈이 반응해서 이 C가 되는 이런 반응식이 있었는데 초기의 값이 0.3atm, 초기의 값이 0.1atm, 초기 값은 0.6atm입니다. 라고서 지금 이거 나와 있는 거지. 이니셜 값이. 이게 반응을 진행해서 평형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게 반응을 진행해서 평형에 이르렀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반응이 진행할 때 말이죠. 자, 정반응 갈지 역반응 갈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한번 정반응 간다고 가정해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지요. 자, 변화되기를 얘가 x만큼 없어져 주면 자, 몰비는 곧 뭐가 된다? 압력비니까 앞에 있는 계수의 비 1대 1대 2가 의미하는 거는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1대 1대 2인데 이 의미하는 것은 원래는 뭐다? 몰비다. 원래는 몰비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피까지 동일할 때는 온도 같고 부피 같을 때는 몰비는 압력비가 성립되니까 얘가 XATM만큼 없어지면 얘도 얼마만큼 없어져야 된다? X만큼 없어져야 한다.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요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있겠니? 몰비하고 압력비하고가 동일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부피 같고 온도 같고 할 경우에는 몰비가 압력비와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계수비는 1대 1대 2는 당연히 몰비예요. 하지만 이 몰비는 압력비와도 똑같습니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X만큼 없어지면 얘도 X만큼 없어지면 얘는 2X만큼 생성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평형을 딱 이루게 되면은 평형을 이런 거 갖다 우리는 IC법이라 그래요. IC법은 나중에 평형 파트에서 무지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을 딱 이루면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3 XATM 될 것이고 0.1 XATM 될 것이고 이건 0.6 플러스 2XATM 될 것입니다. 이게 평형에서의 각각의 기체의 부분합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요 값을 뭐라 그랬어? 요 값을 뭐라 그랬어? Y라 그랬어? Y 평형에서의 값은 요건 Y라 그랬니? 요 값을 뭐라 그랬어? 요 값을 뭐라 그랬어? 요 값을 뭐라 그랬어? 2Y라 그랬냐? 문제에서 그렇게 줬잖아. 문제 주기를 얘를 갖다 Y라 그랬고 얘를 2y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2배 한 값이 바로 얘란 얘기네. 여기다가 2배 한 값이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2배의 0.1 마이너스 x 이꼴 0.6 플러스 2x입니다. 라고서 이걸 갖다 풀어라. x값은 얼마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니?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거 되겠니? 얘를 y라고 그랬고 평형에서의 b의 부분합을 y, 평형에서 c의 부분합을 2y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건 여기다가 2배를 해주면 바로 요놈이 됩니다가 되겠니? 그럼 x값 풀어주니까 뭐가 나와? 갑자기
x값은 마이너스 0.1라고 나왔어요. x값은 마이너스 0.1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가 되는 거니? 반응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니? x가 마이너스 0.1이야. x가 마이너스 0.1. 그 얘기는 반응은 어디로 진행했다는 얘기야? 역반응으로 가서 평행에 도달되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요. DC 가스가 되고 이니셜 값은 0.3, 0.1, 0.6이 되고 역반응으로 진행하니까 얘가 2x만큼 없어질 때 얘는 x만큼 생기고 얘도 x만큼 생겼습니다 라고 쓰는 것이 이게 정확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니? 뭔 말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평형되었을 때 얘는 0.3 플러스 x, 요건 0.1 플러스 x, 요건 0.6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가 y라 그랬고 얘가 2y라고 했었으니까 역시 똑같이 0.1 플러스 x의 2배를 해준 값이 바로 0.6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러면 x값은 바로 0.1이다 라고 구해내는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럼 x값 알아냈어요? 이렇게 알아내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 콜. 예, 알아들어? 콜. 얘야. 예, 알아들었어? 니들 수철 끝나고 와서 알아들었어 너? 진짜로? 평행에서의 AF 부분합은 얼마야? 못 알아들었네? 평행에서의 AF 부분합 얼마야? 예, 얼마야? 0. 얼마? 뭐? 얼마? 야, 평형에서의 AF 분함이 뭐야? 예, 어디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평형에서의 AF 분함이 뭐야? 반응은 역으로 x만큼 진행해서 평에 이루어졌어. 그때 평형에서의 AF 분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얼마니? 0.4란 걸 왜? 네가 옆에 사람 0.4가 될 값이 0.4 됐어? 옆에 사람 0.5 그러면 0.5야? 어? 응? 너 고향 어디야? 광주, 나가 미쳐. 전라도 겁나만 아부러. 너는 어디야? 여수야? 국동이야? 나가 여수 국동에서 1년 6개월 있어버렸는데? 왜 나가 미쳐버려? 어? 야, 근데 사투리가 약간 어색하다. 그때는 내가 자연스럽게 썼는데. 평형에서의 AF는 얼마? 얼마? 평형에서의 AF 부분합이 얼마냐고 새끼야. 0.4야? 진짜로? 뭘 보고 알았어? x값이 얼마인데? 0.1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평행에서의 a의 부분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0.4 atm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평행에서의 b의 부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라는 건 얼마니? 0.2입니까? 평행에서의 c의 부분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0.4입니까? 그러면 이거 곱하기 여기다가 2배 해준 것이 이놈 된 것도 우리가 알고 다 더하면 몇 atm 나왔어? 다 더했던 몇 atm? 다 더하면 1 atm 나왔으니까 대기압과 똑같으니까 부피가 안 변했다 이거 아니겠어? 뭔 상황인지 알아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평행에서의 A의 부분합 X값은 0.4인데 왜 0.3보다 작대? 그러니까 틀렸지. X값은 요건 0.4 ATM, 요건 0.2 ATM, 요건 0.4 ATM입니다. 라고 이렇게 각각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평형값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주어진 정보는 델타 G0 값을 또 물었어요. 델타 G0를 갖다 물었다. 오, 델타 G가 없는데요? 없어? 예, 델타 G0가 없는데 어떻게 풀어? 델타 G0 값을 물었어요. 니은 지문, 기억 지문은 틀린 거 알겠죠? 니은 지문은 델타 G0를 물었다고요. 이걸 물었습니다. 자, 이거 없어. 어떻게 구할래?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평형, 상수하고 깁스함수의 자유, 표준상태 깁스함수의 자유에너지 변화와 연결되는 식, 난 이 새끼야. 예, 델타 G0는 마이너스 RTL은 K! 그래. 그러면 우리 이거 아니야. 이거를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5리 어른 K 아니야. 그러면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평형상수를 뭐라 그러는데 평형상수를 우리는 반응물의 몰농도나 부분합의 B, 반응물의 몰농도분의 반응물의 부분합분의 생성물의 부분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A의 부분합 곱하기 B의 부분합분의 C의 부분합의 제곱입니다. 이게 평형상수의 기본적인 정의거든요. 평형 몰라 아직? 이 정도는 알아? 이 정도는 아니 얘들아? 착한 애들아? 이 정도는 아니?
그래. 알았어? 진짜 알았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평형 부분합을 구했어. 이거 얼만데? 0.4거든. 이거 얼만데? 0.2거든. 이거 얼만데? 0.4의 제곱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또 이거 풀 때 또 순진무각에 또 0.4 곱하기 0.4가 얼마더라? 0.4 곱하기 4, 4, 16, 0.16. 와, 0.1. 야! 머리에 총 맞게 풀지 말고 값이 얼마니 이건 그냥. 이게 날아가는 거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렇게 돼서 얼마 된 거야? 2 되는 거야. 그럼 평형사수 K 값은 2입니다. 1보다 값이 커요. 그러면 K 값이 1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보다 커요. 그러면 델타 G0 값은 당연히 K타 G0 0보다 작습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델타 G0의 A 값은 그 값은 0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되는 것도 맞니? 그러면 그럼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니은은 콜이구나. 니은은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주어진 정보는 평행에서의 각각의 부분합을 주고 평형상수를 구해낸 다음에 그것을 깁스 함수에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라고요. 내용 알아들었냐?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니은 지문 맞고요. 나에서 온도를 높여 새로운 평행에 도달할 때 야, 온도를 높이면 자,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하나 가르쳐 줬냐? 온도를 높이면 평형상수 값은 변해 안 변해? 변해. 평형상수 값은 변해. 오케이? 온도를 높이면 평형상수 값은 변해. 그때 반토프식에 대한 그 얘기를 잠깐만 했지. 평형에서 다룬다 했지만 했어 안 했어? 온도를 높이면 평형상수가 증가해 감소해? 반응에 따라 달라. 정답이야. 그래. 어떻게 받아? 흡열이면 증가하고 발열이면 감소. 너 왜 이러니? 너 집에 안 가기 잘했다. 잘했어. 응? 알아듣고 있냐 요거? 평형상수 값은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너 못 알아들었지 너 조금 전에. 알아들었어? 라면 먹었어? 라면 먹고 싶어라. 라면은 왜 얘만 보면 먹고 싶어지냐? 신기하네. 평형상수 값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바뀐다 했어? 반응에 따라 다릅니다. 발열이면요. 진짜 이거 진짜 반토프식 꼭 기억해라. 발열이면 온도를 증가시키면 평형상수 값은 작아지는 거고요. 흡열 반응이면 온도를 증가시키면 평형상수는 커지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얘기야. 반토프식 나중에 평형 파트에서 제가 반토프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발열이냐 흡열이냐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알겠니? 온도를 높이면 지금 이 PC 값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역반응 같냐? 정반응 같냐? 이거로다가 평형상수가 변환될 거 아니야? 그지? 이랬을 때 PC 값을 따지기 위해서는 발열인지 흡열인지를 아는 정보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단 말이야. 발열인지 흡열인지 아는 정보가 있어 없어? 문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정보는 여기까지 푼 정보에 의하면 델타 G 값은 마이너스다라는 걸 알았고 델타 S는 지금 마이너스다라는 정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근데 이거 갖고 발열이다 흡열이다 말할 수 있어 없어? 지금 현재 이거 갖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갖고 말 못하는 거야. 자, 이걸 보는 순간 표준 상태에서는 이 반응은 자발적 반응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표준 상태에서 이 반응은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반응입니다. 라는 소리지 발열이다 흡열이다 말은 없는 거야. 그럼 발열 흡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발열 흡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식을 쓰려는 거잖아. 이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가 부호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얘가 부호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뭐밖에 없어요? 자, 델타 H 부호는 반드시 나오잖아. 델타 G가 마이너스, 델타 S가 마이너스면 이 뒤에가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면 얘가 죽어도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델타 H의 부호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델타 G가 마이너스, 델타 S가 마이너스라는 정보는 제시되어 있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서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나가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질 못하면 얘는 죽어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델타 H가 마이너스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요런 주어진 정보 요 두 가지 정보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델타 H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델타 H가 마이너스인 발열 반응에서는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 평형상수가 작아진다고. 평형상수가 작아지는 건 역반응 간다는 소리야? 정반응 간다는 소리야? 평형상수가 작아진다는 건 역반응 간다. 온도를 높이면 어디 간다는 얘기야? 역반응으로 가지만 평형상수가 작아질 것 아니니?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니까. 반응물분의 생성물이 평형상수니까 평형상수 값이 작아지는 건 역반응 가된다는 얘기잖아. 역반응 가된다는 얘기는 반응은 어디로 가요? 온도를 높여주면 역반응 가니까 얘의 농도는 얘의 압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반응 가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2y보다도 어떻게 되는 거야? 2y보다 0.4보다 더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냐? 요거 은근히 평형 파트의 내용을 아직까지 모르는 수험생이라든가 여기는 재수생 대상이니까 다 알아들 거 믿어 의심합니다. 이 정도는 금방 잡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만이 맞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케이. 그래 여기까지가 평형에 관한 열약학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열약학 문제들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열역학을 설명하는데 지금부터는 제 교재로서는 260페이지 서브노트는 9.12 즉 11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요거부터 이제 식이 더럽게 많거든요. 이 내용을 가르쳐 드려도 이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 갖고선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수험생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본인이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다는 소리거든. 한 번도 화학 같은 것에서 고민을 안 해보고 그냥 그 내용을 문장으로 외우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념을 깨우치지 못하고 문장으로 외웠다가는 함정을 그대로 파고 들어옵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화학은 개념을 깨우쳐야 되니까 개념. 발열일 때는 열이 방출되니까 주위 온도가 증가돼서 주위 엔트로피는 증가할 거 아니냐. 평형상수는 어떻게 바뀌니? 나중에 반토프식에서 합니다만은 온도가 증가하면 평형상수는 흡열 반응일 때는 증가하고 발열 반응일 때는 감소된다라는 그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이 개념으로 머릿속에 딱 처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개념이 아닌 문장으로 외우고 있어서 가로넣기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개념으로 머릿속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또 개념을 잡는데 교재 260페이지부터 그 뒤에 부분 전체 다는 교재를 읽지 말고 오로지 서브노트만 보자. 오케이? 교재는 읽으면은 더 골치 아파지니까 서브노트만 잘 이어서 지금부터 식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겁니다. 자, 열역학 파트에서는 지금부터 말해주는 것이 열역학의 오리지널인데 이 오리지널 열역학은 식을 얼마나 잘 외워서 적재적소에 갖다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여기가 핵심 포인트임을 기억하시고 식은 절대 깔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자, 우리가 기본적인 식부터 먼저 해나갑니다. 우리가 몰 연용량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요. 몰 연용량 기본적인 정의가 뭐였죠? 비열의 기본적인 정의가 뭐였니?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혹은 1K 높여주는 데 필요한 열량 그걸 비열 단위는 C라 그랬어요. 몰 연용량은 보통 단위가 기호로다가 CM이라고 쓰는데 몰 연용량은 어떤 물질 1몰을 1g이 아니야 1몰을 1도씨 혹은 1K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거야. 어떤 물질 1몰을 혹은 어떤 물질 1몰을 어떤 물질은 솔리드 리퀴드 가스는 가리지 않습니다. 1몰을 1K 혹은 1도씨 높여주는 데 필요한 열량을 몰 연용량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은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만 생각하자. 자, 몰 연용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 부피 몰 연량과 일정 부피 몰 연용량과 그래서 얘는 기호로다가 이렇게 쓸게요. CVM이라고 쓸게요. 일정 부피니까 CVM이라고 쓰자. 일정 부피 몰 연용량과 일정 압력 몰 연용량이 있어요. 일정 압력 몰 연용량이 있다. 얘는 기호로다가 CPM이라고 쓸게요. 일정 압력 몰 연용량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만 생각하자. 오케이? 기체만 생각하자. 지금은 가스만 생각하자. 자, 일정 부피란 것은 부피가 일정한 강철통 안에 어떤 기체가 들어있다 치자 이거예요. 헬륨이 1몰이 들어있더라.
강철통 속에 헬륨이 1몰 들어있어요. 그러면 강철통 속에 헬륨이 1몰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니? 부피가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건 맞겠죠. 부피가 일정한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에 CVM만큼에 해당하는 열이 들어와 주면 단위가 뭔데? 줄. 아니 뭐 단위를 보고 이걸 모르는 순간 단위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줄, per, 몰 혹은 몰 K 혹은 몰 도시가 되겠죠. 그죠? 줄 per 몰 K, 줄 per 몰 도시가 바로 몰 연료량의 단위가 될 것이다 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 맞니? 그래. 그러면 CVM만큼에 해당하는 열이 일정 부피에서 들어오면은 헬륨의 온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이렇게 되면 어떤 일 벌어지는 거니? 예, 어떻게 되는 거니? 헬륨의 온도가 얼마큼 증가해? CVM은 일정 부피에서 하는 몰 연료량이라 했어. 몰 연료는 어떤 물질 1몰을 1도 1K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 했어. 정의를 갖다 새겨봐. 한번 새겨. 마음속에 새겨봐. 어떤 물질이 있어? 헬륨이 1몰 있어. 여기에 부피가 일정한 상황이야. 여기서 CVM만큼의 열이 딱 들어가. 그러면은 이 헬륨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일 벌어지는 거야? 1도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일 벌어지니? CVM만큼의 열이 쪽 들어가게 되면은 이 헬륨의 온도가 1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때 들어가는 것을 일정 부피 몰 연료량 CVM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새길 수 있어요? 이거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돌아버리지 않겠지? 새길 수 있어? 새겨!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하자. 헬륨이 지금 1몰이 있는데 CVM만큼의 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온도가 1도가 팅 하고 높아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알아들었지? 그러면 야 우리가 헬륨이 만약에 2몰 있다 생각하자. 2몰 있다 생각하자. 2몰 있다 생각하자. 그리고 2도 높인다고 생각하자. 2몰을 2도 높여준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얼만큼의 열량이 들어가야 되겠니? 2몰을 2도 높여주려면 얼만큼의 열량이 들어가야 되겠니? 2배? 아니야. 야,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저 진짜, 화학은 상식이야. 상식. 그냥 상식은, 이게 뭘 그렇게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면 얘가 한 10줄 들어간다고 치자. 10줄 per 몰 K라고 치자. 10줄 per 몰 K라고 치자. 그럼 뭐 말로 한번 해봐 이걸. 헬륨물 몇 몰을 몇 개 있어? 1몰이면 몇 개 있어 이 안에? 11개? 깜짝이야? 뭐 11개 갑자기 이러면 깜짝 놀랐네? 1몰이면 몇 개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헬륨이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럴 때 예를 들면 10줄이라고 치자. 이거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었을 때 10줄이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데? 1도의 온도가 띵 하고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야, 2몰을 2도 높이고 싶어. 몇 줄 들어가야 되겠니? 40줄. 어떻게 금방 늦게 튀어나왔어? 2몰을 2도 높이려니까 몰수 곱하기 몰 연료량 곱하기 온도 변화 아니겠느냐. 그지? 요거 알아들을 수 있니? 40줄이라는 거 알겠니? 40줄이라는 거. 2몰을 2도 높여주려면 40줄 때려야지만 2몰이 2도가 높아질 거 아니요. 알아들어? 예,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걸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들어가는 열량은 일정 부피에서 Q, V니? 일정 부피가 열량이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몰수 곱하기 일정 부피 몰 연료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되는 거니? 이해됐어? 식 이해됐니? 그래서 QV 일정 부피에서 이건 기체가 관여할 때 이 안에 기체만이 있을 때 들어가는 열량은 얼마큼 들어갑니까? 하면은 NCVM 델타 T만큼 여기 들어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맞아? 요걸 보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시켜놓는 건 이해됐어? 안 됐어? 나만 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컴온 베이베 했어? 앞으로 식이 더럽게 많이 쏟아져요.
이 쏟아지는 식을 어디에 어떤 식을 바로 튀어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는 그 순간 연력학 문제는 다 물 건너가기. 대신 튀어나와주는 그 순간 연력학 문제는 개껌딱지 되기. 그러니까 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이번엔 일정 압력에서의 몰 연령이야. 한번 보자. 이건 피스톤이 있어. 피스톤이 있어. 웨이브압이 일정해. 이 안에 헬륨이 1몰 있어. 헬륨이 1몰 있어. 그러면 자, 열이 들어가는 거야. 얼마큼 열이 들어가는 거야? C, P, M만큼의 열이 들어가는 거야. 어떤 일 벌어질까? 야, CPM만큼의 열이 일정 압력이니까 이건 피스톤이거든. 피스톤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일정 압력이 구현된 거 맞니? 피스톤이 멈췄다는 것은 웨이브압과 내법이 같으니까 멈추는 거거든. 이런 상황에서 열이 혹 들어갔어. 어떤 일 벌어지겠어? 네가 느껴봐.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 온도만 높아질까? 부피가 팽창하겠지. 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는데 부피가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하는 건 이해되는 거니? 오케이. 부피가 일정량만큼은 올라가 주면서 얘 온도는 어떤 일이 벌어져? 1도씨가 증가한다라는 거 아니겠니? 오케이. 요거 이해되는 거 맞냐? 그러면 봐라. 들어가는 열은 일정 부피에서는 오로지 온도를 증가시키는 데에만 써먹히지만 얘는 온도를 증가시키는 데만 써먹혀. 들어가는 일정 부피에서는. 일정 압력에서는 일부는 일을 하였으니까 W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일을 하는데 일부가 소모되고 일부가 소모되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둘 수 있겠어요? 일부는 온도를 높이지만 일부는 1에서 소모돼. 오케이? 그러면 CPM 값과 CVM 값 중 누가 값이 무조건 크겠어? CVM하고 CPM하고 누가 값이 크겠어? 아야, 자 생각해봐라. 왜 그 생각을 갖다 아무 생각 없이 해? 누구? 얘는 오로지 들어가는 열이 온도를 높이는 데 써먹을 뿐. 얘는 일부는 1로 손실됨. 근데 똑같은 온도가 1도가 높아짐. 그러면 CVM과 CPM 중 누가 값이 커야 되면 정상이겠어? CPM은 CVM보다 항상 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맞는 거 알겠니? 요거 이해되는 거냐? 그러면 보자. 야, 보자. 일정 부피에서 말이지. 자, 2몰을 2도 높여주려거든. 일정 압력에서 2몰을 2도 높여주려거든. 예를 들면 요거 20이라고 하자. 20 주울 퍼 K몰이라고 하자. 예를 들면 얼마 값이 나도 이건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 줄게. 예를 들어 주는 거야. 예를. 그러면 20이라고 하자. 그러면 야, 묻자. 20 주울 퍼 K몰에 일정 압력 몰 연력량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2몰을 2도 높여주려거든 얼마큼 열이 들어가야 돼? 80주울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거 알겠니? 이해됐냐? 그러면 이걸 식으로 표현해주는 센스? 일정 압력이 들어간 연량이니까 QP 값이니? 일정 압력 들어간 연량 QP 값 맞니? 그러면 얘는 몰수 곱하기 CPM 곱하기 델타 T입니다. 라는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건 되겠습니까? 요식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알겠고 요식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이해되는 거 맞아요? 요식과 요식이 어떻게 튀어나오게 되는지 그거 이해되는 거 맞아? 콜, 안 콜? 콜, 안 콜? 나만 콜.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 됐음? 자,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는 QV는 NCVM 델타 T, QP는 NCVM 델타 T.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이건 뭐든 간에 무조건 쓸 수 있는 식은 델타 E는 Q 플러스 W는 연력학제 1법칙 언제 쓴다고? 아무 때나 다 100% 다 써먹을 수 있는 식. 다만 요걸 쓸지 뭘 쓸지를 우리는 판단할 때 이제 변형시켜주자 이거야.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피, 일정 V 하면 앞에서 했던 얘기잖아. 일정 V 하면은 델타 V는 Q, V 마이너스 P 델타 V 이거에서 W 이꼴 마이너스 P 델타 V 맞니? 일정 V, 델타 V 날아갑니다. 델타 E 이꼴 QV가 된다. 오케이. 델타 E 이꼴 QV, QV가 뭐라고? N, CVM 델타 T니까 일정 V, 델타 E는 N, CVM 델타 T입니다. 자, 식 하나가 또 나왔네요. 어떤 경우에 써먹니 이건?
어떤 경우 써먹니?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써먹는다는 거죠.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피일 때 일정 부피에서 델타 E는 항상 뭐다? N, C, VM, 델타 T. 오케이? 나왔니? 그러면 요것도 살짝 공부자. 델타 E는 일정 압력이면 QP 아니니? 마이너스 P 델타 V 아니겠니? 그러면 QP 값은 이렇게 쓰는 거 맞니?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쓰는 거 맞니? 어머나 이게 누군데? 델타 H니? 그러면 QP가 뭐라 그랬니? QP가 델 N C PM 델타 T를 쓰니까 델타 H 이꼴 얼마지요? N C PM 델타 T. 오케이. 써먹을 수 있겠니? 그러면 식 델타 E는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는 델타 E는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델타 E는 N CVM 델타 T, 델타 H는 N CPM 델타 T. 언제 써먹습니까? 기체가 관여할 때 모든 과정에서 써먹는 겁니다. 오케이? 왜? 델타 E와 델타 H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부피를 고정시켰다 해서 델타 V를 쓰는 거 아니야? 부피를 고정시켰을 때만 델타 E를 써먹는 게 아니야. 오케이? 델타 E와 델타 H는 어떤 과정에서도 기체만 이 안에 있다. 기체만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기체만 있다 했을 때는 항상 델타 E는 NCVM 델타 T, 델타 H는 NCVM 델타 T. 절대 까먹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부피가 변동되어도 델타 E는 NCVM 델타 T 써먹어도 되고 압력이 변동되어도 델타 H는 NCVM 델타 T 이건 써먹어도 된다. 오케이? 상태 함수니까. 상태 함수니까. 그러면 식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튀어나온 거예요. 델타 H는 얼마라고요? 외워봐봐. 델타 H. 지금부터 식을 외우는 거야. 기체만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 이랬을 때 델타 E는 NCVM 델타 T. 델타 H는 NCPM 델타 T.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까먹지 마요. 절대 까먹지 말고 나중에 분명히 묻는다. 선생님 이건 부피가 변하는데 왜 델타 E는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런 거 아니야.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부피가 변해도 기체만 관여한다. 그러면 델타 E는 NCVM 델타 T, 델타 H는 NCPM 델타 T. 오케이? 자, 부피가 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말하지만 부피가 팽창했다. 온도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델타 E는 부피가 훅 팽창했다. 온도 변화가 없다. 델타 E는 부피가 훅 변했다. 온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델타 E는 0. 델타 H는 0. 왜? 델타 T 값은 0이니까 델타 T가 제로된 것은 델타 E 제로, 델타 H 제로.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니?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식이에요. 델타 E는 뭐라고? NCVM 델타 T. 델타 H는 NCPM 델타 T. 안 까먹을 수 있으시겠지요. 오케이? 자, 우리는 일단 식을 갖다가 한 가지가 튀어나왔어요.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델타 E는 기체가 관여한다 그랬을 때 항상 델타 E는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써먹는다. 델타 T, 델타 H는 N, CPM 델타 T.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과정이든 간에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라는 단서를 딱 주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입니다. 엔탈피 변화는 0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뒤죽박죽 섞어 나서 나중에 선생님이 부피가 변하니까 부피가 안 변할 때 쓰는 식인 델타 E는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요지랄 해라. 아니다. 상태 함수라. 유도하기는 일정 부피에서 유도를 했지만 델타 E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식이 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알았지? 온도만 안 바뀌면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는 변화가 없는 거야. 누구만 있을 때 그 안에? 기체만 있을 때 항상 그렇게 써먹는 거다. 자, 우리가 내부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잠깐 가자. 내부 에너지란 것은 뭐라 그랬냐면 개의 모든 입자가 가진 입자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거든요. 개의 모든 입자가 가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내부 에너지의 절대값이 얼마인지를 갖다 구하려거든요. 이건 한계가 필요해요. 예, 위치 에너지는 뭐하고 뭐라 그랬어? 회전 운동과 진동 운동이라 그랬죠.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mv제곱 혹은 2분의 3 kt라고 부르는 건데 위치 에너지는 회전과 진동에 관한 에너지까지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원자 이상기체다라는 표현을 주면요. 단원자 이상기체. 단원자 이상기체라는 것은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단원자. 원자가 하나면서도 기체가 되는 놈 뭐 있니?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놈들이 있겠죠. 등등 이런 놈들이 있겠죠. 이런 놈들은 원자 하나가 곧 기체죠. 그리고 이 놈을 이상기체라고 가정해 봅시다. 선생님 실제 기체 아니에요? 누가 실제 기체인지 모르는데 근데 이상기체라고 가정한다면 단원자 이상기체죠. 단원자 이상기체는 회전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회전운동이라는 건 뭐야? 질량 중심축을 동심을 해서 관성분면에 변화가 되면서 도는 거야. 근데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 회전운동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진동이란 건 뭐야? 진동은 원자가 분자를 구성시켰을 때 띵하는 걸 진동이라 그래. 분자가 아니야. 이건 자체가 원자이면서 분자야. 그러니까 단원자 이상기체는 회전이 없으며 진동도 없으니까 남는 건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남거든요. 오케이. 단원자 이상기체는 회전과 진동이 없으므로 운동 에너지가 곧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단원자 이상기체 한 개의 운동 에너지 값은 요건 잠시 후에 기체 파트에서 제가 간략한 유도를 해드립니다만 기체 파트 유도를 해드릴게. 하나 외우고 가자. 단원자 이상기체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kT예요. K 값이 뭐니? K가 뭐라 그래? 볼트만 너 설 끝나가니까 눈동자가 많이 풀렸다. 설 끝난과 동시에 눈이 풀리냐? 3일 동안 잘 놀았지 너. 안 내려갔어? 너 집이 어딘데? 전주? 전주에 안 내려. 팔도구나 여기는. 제주도 없냐? 제주도 없어? 감수광? 그래. 아유 뭐 시험 끝난과 동시에 눈동자가 시험이랬다. 설 끝난과 동시에 눈동자가 풀리면 앙대 좀 똑바로 떠. K가 뭔데요? 볼트만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K 값은 기체상수 R 값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8.314 줄 퍼 K를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 몰인데 개는 단위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이 빠졌다. 몰 빠니까 몰 날아가고 남는 거는 줄 퍼 K 단위를 갖는 걸 볼트만 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 한 개의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이건 나중에 유도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기체 분자 1몰의 병진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 얼마죠? 여기다가 곱하기 아보가드로 쓰면 될 거겠니? 그럼 얼마니? 2분의 3 RT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까진. 그러면 기체 분자 N몰의 병진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면은 N을 곱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니? 2분의 3 NRT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기체 분자 N몰의 병진 운동 에너지의 변화하면은 자 N몰이니까 기체의 몰수가 고정되는 거거든. N몰에 그랬으니까 기체의 몰수가 고정이거든. 그럼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누구밖에 없어?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은 온도가 바뀌는 방법밖에 없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냐? 이거 국어가 아니야. 화학이다. 1몰은 2분의 3 KT. 아니 한 개는 2분의 3 KT. 1몰은 2분의 3 RT. N몰은 2분의 3 NRT. N몰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하면은 뭐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R은 변할 수 없는 거고 N몰이라 그랬으니까 기체의 몰수도 안 변하니까 오로지 변할 수 있는 변수는 누구밖에 없니? 온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니 2분의 3 NR 데라 T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니? 오케이. 그러면 단원자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말이지요. 이거일 경우에는 오로지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것이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요게 곧 뭐가 되겠니? 요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입니다가 되겠니? 오케이? 회전 없고 진동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내부 에너지 변화입니다가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 맞니? 델타 E는 기체가 관여하는 시 NCVM 델타 T는 이렇게 쓰는 거니 2분의 3 NR 델타 T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쓰는 건 되겠느냐? 이해되겠느냐? 그러면 양쪽에 똑같은 걸 훅훅 날리면 n 날라가고 e 델타 t 날라가면 cvm 값이 나오네. 단원자 이상기체 cvm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여기 그대로 쓰면 되겠네. 2분의 3 r이구나. 자, 식 하나 나왔네요. 그죠? 자, 누구니? 단원자 이상기체의 cvm 값은 얼마? 2분의 3 r 이렇게 나오겠죠. 단원자 이상기체의 cvm 값은 얼마라고요? 2분의 3 r입니다. 라고 하는 건 되겠어요. 단원자 이상기체의 cvm 값은 2분의 3 r입니다. 라는 거 되겠니? 자, 의미성을 말해봐. r은 얼마야 보통? 8.314냐? 8.3 한 8이라고 하자. 8이라고 대충 8이라고 하자. 8.314니까 8.314니까 대충 한 8이라고 하자. 8이라고 대충 하면은 대충 얼마니 값이? 12주울쯤 되겠니? 12주울쯤 되겠니? 오케이. 줄 12주울 per k 몰쯤 되겠니? 대략적으로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건 맞느냐? 그러면 자, 헬륨 기체가 1몰이 일정 부피에 있을 때 약 12주울 정도가 들어가면 온도가 1도가 높아집니다. 라는 소리가 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요 값이 한 8.314니까 대충 8이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대충 한 12주울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무슨이? 이 일정 부피 속에서 헬륨이 이 안에 1몰이 있었을 때 약 12주울만큼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온도가 1도가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오케이. 단원자 이상기체의 cvm 값은 얼마? 2분의 3 r 이렇게 외우는 건 되겠어요. 자, 이제 또 유기도 해보자.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라는 것은 이건 당연한 식이 되는 거다. 오케이? 이때 부피가 변하는 요건은 몰수가 일정하면 부피가 변하는 요인은 오로지 온도 변화밖에 없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NR 델타 T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몰수가 n이 일정하면 몰수가 변동이 없는 상황이면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C NR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는 델타 H 값은 항상 뭐라고? N, C, P, M 델타 T니? 얘는 얼마니? N, C, V, M 델타 T니? 이 플러스 N, R 델타 T니? 이렇게 쓸 수 있겠니? 그러면 양쪽에 똑같은 거 훅 날려주면은 델타 T도 다 날려주면 야 이렇게 되겠니?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CPM 빼기 CVM 값은 영원히 얼마 나온다는 얘기니? R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 CPM 빼기 CVM 값은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는 이거는 단원자 이상 기체인 경우야? 모든 경우야? 이거는 단원자 이상 기체에 한계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성립하는 기체가 관여하는 이상기체가 관여할 때는 이상기체일 때 단원자 이상기체라는 한계를 안 준 거야. 그러면 단원자 이상기체일 때는 CPM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CPM 값은 CPM 빼기 CVM이 R인데 이거는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이상기체라면 항상 써먹는다.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주면 항상 써먹는 식이 CPM 빼기 CVM은 R이거든요. 단원자 이상기체에서는 단원자 이상기체는 CVM이 얼마라고? 2분의 3R이니까 CPM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5R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되겠죠? 되겠니? 지금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CV 델타 E는 외워. 델타 E는 N CVM 델타 T 델타 H는 N CPM 델타 T 이상기체가 관여할 때는 CPM과 CVM 값을 뺀 것은 항상 뭐라고? R이고 단원자 이상기체는 CVM 값은 얼마라고? 2분의 3R CPM 값은 얼마라고요? 2분의 5R까지 되겠습니까? 정리 깔끔하게 빡 해놓을 수 있겠어요? 깔끔하게 정리했고 이게 뭐다 식을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요 식을 딱 보는 순간에 바로 그렇게 써먹고 하는 것이 바로 튀어나와 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이게 한 번만이라도 헷갈렸다 하면은 시험장에서 그냥 아박 나는 거야. 하나도 못 풀어. 절대 헷갈림 없이 만들어놔야 돼요. 절대 헷갈림 없이.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항상 써먹을 수 있는 식 델타 E는 N CVM 델타 T 델타 H는 N CPM 델타 T 단원자 이상기체일 때는 CVM 값은
2분의 3R, CPN 값은 2분의 5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고급과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림 있나? 그림 하나 보여줘봐. 뭐 없냐? 이거 보여줘봐. 자, 요 그림이, 야, 요거 좀 지저분한데.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인데요. 자, 세로축이 내부 에너지고, 가로축이 온도예요.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곡선으로다가 이렇게 증가한다. 왜 그래요가 아니라 그래요야.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 그래서 온도에 따라 이렇게 비례그래프를 증가하는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CVM 값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요. 이건 고급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둘래요. CVM 값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일정 부피에서의 값을 CVM이라 그래요. 물론 일몰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일몰일 때. 이게 수학적 의미예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이게 CVM이다 라고 부르는 건 수학적 의미인 겁니다. 이 라운드라는 것은 미분이야. 그러니까 말하면 DT분의 DE 이런 얘기야. 미분이고요. 편미분이라 그래.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쪽을 미분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라운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이게 그냥 A분의 이게 DT분의 DB라 그래.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데 자꾸 집착하지 마라. 어?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요런 것에 집착했다가 요거에 자꾸 몰두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병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의미에 집착하지 마라. 오케이? 이걸 CVM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요게 의미하는 게 수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쪽이 T고 이쪽이 내부 에너지인데 세로축을 Y축으로다가 미분한 것을 수학적으로 의미성이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냐? 그걸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 맞니? X분의 Y를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 기울기야. 그러면 기울기가 요점에서는 기울기가 이만큼이고 이점에서는 기울기가 이만큼이야. 여기선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니?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CVM 값으로 온도가 증가되면서 커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야. 그지?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니까 이게 CVM이니까 근데 이거는 무시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CVM 값은 우리는 상수로 취급해보자. 이게 얘기야. 원래 상수야 아니야. 상수가 아니야. 원래는 상수가 아니지만 상수로 취급하자. 즉 CVM 값은 온도에 따라 변동이 없다고 취급해보자 이거야. 우리가 다루는 연력학적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런 가정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 맞니? 내부 에너지는 단원자 이상기체는 자 단원자 이상기체는 식을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거든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일정 부피에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CVM이라고 했거든요. 단원자 이상기체는 자 내부 에너지는 얼마지? 2분의 3 RT 몇 몰에 1몰에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RT 맞니? 조금 전 한 개일 땐 2분의 3 KT 1몰일 땐 2분의 3 RT니까 1몰일 때 2분의 3 RT라고. 이게 곧 운동 에너지인데 그것이 곧 내부 에너지라고. 왜? 단원자 이상기체는 위치와 회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맞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갖다 미분해봐. T에 대해서 미분해봐. T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그럼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이렇게 되는 거기. 이게 뭔데? CVM 값이니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뭐가 나와? 2분의 3R 하고선 가볍게 쉽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원자 이상기체는 CVM 값은 2분의 3R입니다. 라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거거든.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아니 미분하면 이거 미분 선생님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미분하면 요거만 쓰면 돼. 그런 거야. 왜 그런데요? 몰라 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래 미분은. 그러니까 뭐 시그마 n이 뭐 1부터 무한대까지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뭐 수학을 뭐 그 미분하면 왜 간단하게 탁 나오는 거잖아 이게. 그래. 그림 하나 또 있을 거야. 하나만 보여줘봐 또. 자 이게 뭐냐면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를 갖다가 같은 표현에다가 그린 거야. 엔탈피는 말이지 이게
이 기울기가 더 급해요.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보다 온도에 따른 기울기가 급합니다. 이것도요, 정의가 뭐냐 하면은 요 기울기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일정 압력에서의 값을 우리는 CPM이라 불러. 이 기울기를 우리는 CPM이라 그래. 그러면 자, CPM과 CVM 중에 누가 크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 CPM이 확실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왜? 기울기가 급하잖아. CPM은 요 엔탈피에 대한 기울기고 내부 에너지는 요 내부 에너지 CVM은 내부 에너지에 대한 기울기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니까 그만큼 CPM 값은 CVM보다 큽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요걸 이용해서 한번 우리 간단하게 한번 유도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게 정의가 CPM이라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H는 E 플러스 PB라고 델타자 빼면 이렇게 쓰는 거 맞니? 델타자 빼면 이렇게 바로 쓰는 거 맞아? 그러면 야 H는 E 플러스 PB 이렇게 쓰는 거 맞아? 그럼 기체는 H는 E 플러스 PV는 nRT 이렇게 쓰는 거 맞니? 그지? 그러면 1몰일 때는 H는 E 플러스 RT 이렇게 쓰는 거 맞니? 이건 1몰일 때는 그지? N이 1일 때는 그지? 그러면 이걸 한번 이걸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를 뭐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했는데 CPM이니 이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일정 부피의 값은 뭐라고 했는데 CVM이니 이걸 갖다 이걸 미분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나오는데 R 나오니 이게 뭔데 CPM이니 이게 뭐니 CVM이니 그러면 CPM은 CVM 플러스 R이다. 기체일 때는 항상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유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었니? 그러면 자 결국은 이것도 지금 뭐 하려고 한 거니 이 복잡한 걸. 그래서 이거 왜 한 거예요? 그냥 안 거야? 그냥 잘난 척 하는 거야? 왜 한 거야?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거 외우라고. 지금 그림 내려봐.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거 외우라고. 그지? 결국은 델타 E는 기체가 관여할 때 델타 E는 NCVM 델타 T, 델타 H는 NCPM 델타 C가 갖다 음미해야 된다. 내가 큰 음미, 용관이가 작은 음미. 응? 뭐 인터넷상으로 뭐 큰 음미, 작은 음미 없어. 여기 뭐 장난질 아니라고 뭐 그런 말을 그런 말을 하던데 쌍놈의 새끼들이 하여튼 골 때리는 놈의 새끼들이 꼭 인터넷쟁이 새끼들이 자기 칭찬글 쓰면서 남 욕하는데 일가견인 놈들이 무지하게 많죠. 이게 통해. 이게 통해 아주 세고 셌죠. 한번 걸려가지고. 한 번 걸리면 이게 내가 볼 때 지식 수준이 조금 약하다 공부를 조금 못한다는 친구는 영원히 못 붙습니다. 영원히 못 붙어요. 하나만 딱 걸리면. 놔둬도 붙을 학생은 어디든지 있는 법. 어디든지 있는 법. 놔둬도 붙을 학생은 무지하게 세고 셌거든요. 그러니까 놔둬도 붙을 학생은 많지만 요게 공부를 조금 이제 학생들 중에는 내용을 가르쳐줘도 그 내용 갖다 지가 각색하거나 못 알아듣는 수험생이 세고 셌거든요. 말에 뉘앙스만 하는 수험생 많아요. 지금 이걸 가르쳐줬죠. 그리고 식에다가 딱 적용시키면 이게 왜 적용시키는지 몰라. 내용 자체를 못 알아듣는 수험생 피트생은 절반이 넘거든요. 그래서 말에 뉘앙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야. 이걸 어떻게 계몽을 시키지? 이걸 어떻게 머리를 뚫어주지? 이걸 아주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식을 쓰는 거를 당연한데 학생들은 그 식을 쓰는데 그 식을 못 써. 왜? 내용을 모르니까 그 식을 써먹기가 두려운 거야. 그리고 공부를 이상하게 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문제를 보는 순간에 그 식이 나온다는 걸 외워. 그래 놓고선 그 문제를 보는 순간에 바로 그 식이 딱 나오면 거기다가 대입해서 답 나왔다고 즐거워해. 이런 병신 새끼가 어디 세상에. 그건 초울트라 개바보 공부야. 절대 그게 아니겠지. 왜? 그 문제가 있냐고 시험장에 가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왜 그 식을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의 본질은. 그러려거든 내용을 알아야 한다. 언제 써먹는다고? 기체가 관여할 땐 어떤 경우라도 써먹는다고. 언제 써먹는다고? 이상기체일 땐 항상 써먹으라고. 단원자생 기체는 CVM 값은 2분의 3R, CPM은 2분의 5R. 이건 언제 이 식을 쓴다고? 이 값을 쓴다고? 단원자 이상기체일 때 쓴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탁탁탁 정리해서 외워놓는 거야. 알았습니까? 알았지? 나중에 이 식 박 쓸 때 뭐에 쓰지? 이렇게 막 안 돼요.
좀 제발 좀 알아들어라 애들아. 어? 알았지? 그러니까 절대 그게 내가 음미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식을 음미하라. 기출문제를 음미하라. 그런 말씀을 용관이가 음미하시오라는 책을 찍어낸 거야. 그러니까 용관이랑 나랑 갖다 놓고선 맨날 싸잡아갖고 큰 음미 작은 음미 하면서 내가 큰 음미야. 나이가 좀 많아서 용관이가 키 크다고 큰 음미가 아니야. 그래갖고선 그걸 싸잡아서 몇 년간 지금 벌써 몇 년째야. 몇 년째 똑같은 욕만 인터넷상으로 겉으로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우호적이고 친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친한 척하고 겉으로는 학생들 앞에서는 완전히 젠틀 중에 그런 젠틀이 없죠. 뭐 이건 뭐 강의라도 답해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강의만 듣도록 유도하죠. 그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학생들이 시험 못 보면 자기가 시킨 걸 안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팍 뒤집어 씌워놓는 그런 장사꾼 새끼가 메가에 세고 셌다는 겁니다. 메가뿐입니까? 메가뿐이에요. 이쪽 계통에 세고 셌어요. 아주 환장하겠네. 내용을 말이야 얘야. 지금 여기 학생들 중에는 내가 이걸 해주면 이걸 모르니까 여기 집착해. 모르겠으면 제껴라. 오케이? 이게 아니라 이런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론을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하다. 알았지? 그리고 그 식을 언제 써먹어야 되나요? 라는 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언제 써먹으라고? 요거 언제 써먹으라고?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요거 언제 써먹으라고? 요거 언제 써먹으라고? 이상기체가 있을 땐 무조건. 요거 언제 써먹으라고? 2분의 3할 2분의 5할 단원자 이상기체일 때 써먹음. 알았지? 그렇게 알아두는 게 훨씬 중요해. 이런 건 다 그걸 유도하기 위한 사족이야. 이런 건 다 이거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과정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인 최종 결론의 식을 요걸 언제 써먹어 줍니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이해되겠니? 알았지?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써먹을 때 문제를 딱 읽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탕 튀어나오는 센스 있어야 돼. 그 밑에 있는 균등분배의 원리라는 것도 말이야. 모르겠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선 결론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균등분배의 원리도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건 균등분배의 원리란 건데 제곱마다 2분의 1kT다라는 거야. 제곱마다 2분의 1kT다라는 걸 과학자가 알아낸 거야. 이거 왜 그래요? 벌써 여기서부터 의문감을 가지면서 학생들 중에 바보들은 이런 데서부터 왜 그러죠?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지가 아니라 과학자가 기가 막힌 수학적인 논리로 알아낸 그런 대가가 계시구나. 오케이? 제곱마다 2분의 1kT다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균등분배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원자 이상기체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 운동이 뭐밖에 없다고? 평진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니까. 회전 없고 진동 없다니까. 균등분배의 원리에서는 진동은 제외합니다. 진동은 제외하는 거야. 진동은 제외. 선생님 왜 제외가 아니야? 과학자가 그렇게 알아낸 거야. 이것도 유도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이 유도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균등분배의 원리는 잠깐만 유도해보면 진동은 제외하고 제곱마다 2분의 1kT다라는 거야. 단원자생기체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회전밖에 없어. 회전밖에 없는데 회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쳤어. 회전밖에 없다 그랬어. 병진밖에 없어. 병진. 이런 병진밖에 없는 이런 병진. 병진밖에 없어. 병진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mv제곱이거든. 우리가 알다시피 그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아니야. 이 v를 갖다가 속도 아니겠니? 속도를 갖다가 세 방향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 X축, Y축, Z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축, Y축, Z축으로 각각을 하면 2분의 1 mv제곱은 성분 벡터로 나누면 2분의 1 v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y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z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성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 이해되는 거 맞냐? 이런 건 물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 맞잖아. 그지? 요거 제곱이야? 요거 제곱이냐고. 제곱 맞아? 요거 제곱이야? 요거 제곱이야? 요거 하나마다 얼마나? 2분의 1kT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2분의 1 KT, 요것도 2분의 1 KT, 요것도 2분의 1 KT니까 토탈에서 얼마가 나오는 거니? 단원자 이상기체는 2분의 3 KT의 한 개의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하나마다 2분의 1 KT예요 라는 거라고. 오케이? 결론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유도 과정이 아니다 이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1 KT, 2분의 1 KT, 2분의 KT, 2분의 KT니까 2분의 3 KT. 그러니까 1몰일 땐 얼마가 되나? 1몰일 땐 2몰일 때 2분의 3 알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잖아.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를 갖다 뭐라 그랬어? 이걸 갖다 CVM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마니? 2분의 3 R 아니야. 그러면 CPM은 얼마야? 2분의 5 R이야.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균등분배의 원리로도 CVM 값은 단원자성기체는 2분의 3R, CPM은 2분의 5 R이다라는 걸 나오는 건 맞잖아. 오케이? 지금 난 뭐 하고 있는 중인데? 균등분배의 원리로 단원자성기체의 CVM 값은 얼마라는 걸 알았어? 2분의 3R, CPM은 2분의 5R 이런 걸 알았다. 오케이? 자, 우리 기상기체가 단원자성기체만 있냐? 아니잖아. 선형 다원자기체, 직선형 다원자기체, 선형 직선형인 다원자기체. 예를 들면 CO2 같은 것이 있죠. 예를 들면 CO2 같은 것이 직선형 아니야? 다원자, 원자가 2개 이상 있는 기체 아니야? 선형 다원자기체. 자, 얘는 뭐하고 뭐가 있냐? 병진이 있고 회전도 있단 말이야. 이 회전은 말이지 요게 말이지 요 질량 중심 축을 동심으로 해서 요게 빙글빙글 요렇게 도는 거, 요거하고 요렇게 축에서 요런 축으로다가 이렇게 도는 거하고 요런 축으로 이렇게 도는 거, 요렇게 도는 거, 요 축으로 이렇게 요 축으로 뱅글뱅글 도는 건 관성 모멘트가 안 변해. 관성 모멘트는 그래서 회전 운동에서의 에너지는 얼마냐? 2분의 1 I 오메가 E 제곱이라고 부르는 거냐? 그 축이 몇 축만 해서 있어? 2개의 축만 있는 거야. 2개의 축만. 그러니까 I 오메가 제곱이 오로지 2축밖에 없어. 선형 다원자 분자는. 그러면 요게 아까 얼마였어? 병진은 2분의 3 KT 똑같지? 이거 똑같은 거야. 병진은 똑같은 거고 회전은 I 오메가 E 제곱이 2개밖에 없으니까 요게 2분의 1 KT, 요게 2분의 1 KT. 토탈 얼마니? 토탈 2분의 5 KT가 바로 선형 다원자 기체의 우리가 말하는 운동 에너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선형 다원자 기체는 얼마라고?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얼마라고? 2분의 5 KT. 1몰일 땐 얼마죠? 1몰일 땐 2분의 5 RT가 되겠죠. 1몰일 땐 2분의 5 RT가 되겠죠. 그러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 일정 부피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 2분의 5R 되는 거고요. CPM 값은 그러면 자 이건 CVM 값이고요. CPM 값은 그럼 무조건 얼마가 되겠죠? 예, 2분의 7R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론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야. 선형 다원자 기체 CVM은 얼마? 아직까지 여태까지 전부 다 단원자 이상기체만 시험에 나왔거든. 여태까지는 단원자 이상기체만 시험에 떴어. 내가 볼 때는 올해는 선형 다원자나 비선형 다원자가 뜰 때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꼭 외워두라 이거야. 선생님 가르쳐놓고 내가 누구게 이렇게 안 나와? 내가 누구게? 메롱이 안 나와. 문제를 쭉 읽으면 다음은 이산화탄소에 그러면 선형 다원자 기체 CVM은 2분의 5R, CPM은 2분의 7R 그거를 이용해서 들고 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요? 그러니까 단원자 이상기체는 CVM은 얼마? 여태까지 이것만 떴어. 여태까지 단원자 이상기체 이외의 걸 나온 적이 없어요. 없어. 근데 이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선형 다원자나 비선형 다원자 뜰 때가 됐다 이거야 이젠. 응? 선형 다원자 기체 얼마야? 자, 이거 결론을 이걸 외우는 거다 얘들아. 선형 다원자, 선형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지? 선형이 뭐야? 직선. 예를 들면 뭐 있어? CO2 말고 또 CO2밖에 아무것도 안 떠올라. 야, 이원자 분자는 전부 다 선형 다원자 기체지. 야, 수소 분자가 이게 어떻게 직선이 아닐 수가 있어? 선생님, 수소 하나가 여기 있고요. 하나가 이렇게 꺾여 있으면 직선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직선이야. 농담한 건데 아무도 안 웃고 아무도 반응도 없고 감흥도 없고. 이원자 분자는 전부 선형 다원자 기체지. 이원자 분자는 전부 직선형이지. 그리고 다원자 기체지. 오케이. 그러니까 선형 다원자 기체, 다원자 기체 예를 들면 CO2라든가 이원자 분자들
이원자 분달에 CVM은 얼만데? 2분의 5R. CPM은 얼만데? 안 까먹을 수 있겠죠? 이걸 알라고 이 지랄을 하는데 이 지랄에 집착하다가 저걸 까먹더라 이거야 학생들은. 뭔 소린지 알겠니? 이 지랄에 집착하지 말고 선생님 I 오메가의 제곱이 뭔데요? 오메가라니요. I는 뭔데요? I 모멘트 오브 이너셜.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모멘트 오브 이너셜. 관성 모멘트. 그래서 왜 이거는 왜 이건데요? 왜 여기는 진동은 왜 제외하는데요? 왜 제곱마다 2분의 KT죠? 전부 다 받았던 질문들, 병신들의 상질문의 아주 대표주자들. 이런 것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저걸 까먹어. 그래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걸 써먹질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현상이라는 거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어? 왜 이런 걸 집착하느냐 말이요. 진동을 왜 제외해요? 과학자가 제외하라 그랬어. 왜 제곱마다 2분의 KT예요? 과학자가 그렇게 알아냈어. 그러니까 왜요 이런 걸 자꾸 집착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이 본질을 갖다 망각해서 문제를 못 푸는 바보가 되진 많기를.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지? 내용을 모르겠으면 균등분배의 원리는 제곱마다 2분의 KT라고 했는데 선형다원자 기체, 비선형다원자 기체, 그 다음에 단원자선 기체에 대한 CVM과 CPM 값을 알기 위한 거였었어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비선형 다원자 기체 예를 들면 뭐 있어? 비선형 다원자 기체 예를 들면 뭐 있어? 수증기 같은 거 있어요. 수증기 비선형 아니야. 그러면 이건 X축, Y축, Z축 방향의 회전이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병진 얼마겠니? 병진 얼마겠니? 2분의 3 KT. 회전이 얼마겠니? 회전이 얼마겠니? X축, Y축, Z축 방향에 I 오메가의 제곱이 다 있다고. 회전이 얼마겠니? 또 2분의 3 KT. 오케이? 병진 2분의 3 KT, 회전 2분의 3 KT. 그러니까 합쳐서 얼마니? 3 KT. 합쳐 3 KT. 1몰일 땐 얼마니? 1몰일 땐 summary. 내가 발음을 이상하게 하니까 어떤 친구가 에스테틱이 뭐예요? 이렇게 에스테틱 발음을 내가 한가다가 장난치느냐고 뭐 actual 같은 걸 actual 그다음에 actuarial 이렇게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뭐 에스테틱이 뭐예요? 무슨 화장품 이름인가? 그래갖고 분명히 선생님이 에스테틱이라 그랬대. 에스테틱이 뭐 그래 내가 뭔 장난을 친 건지 뭘 듣니 이 새끼야?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그게 장난치는 게 안 보여? 선생님 학문의 장난이라니 뭐 이런 거야?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내가 장난치는 발음을 갖다 살짝 보면 사마리 막 그러니까 사마리가 뭐예요? 막 3RT 사마리. 응? 아 나 진짜 아주 미쳐버리는 수험생이 세고 셌어요. 아주 미쳐버리는 아주 미치겠어. 아주 미치고 팔짝 뛰어. 아주 그냥 질문 답 달다 보면 성격 버리겠어. 야 얘들아 본질을 깨우치라. 너희들의 목표는 학자가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시험을 잘 보기다.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이 유도 과정에 꼭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이 유도 과정을 쓸 데가 없이 사실은 결론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것이 많다. 이게 그거의 대표주자다. 그 결론을 알라고 이러는 거다. 그러니까 자 다원자 이상 기체 예를 들면 수증기 같은 거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고? summary. 그러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얼마라고? 얼마가 되겠니? CVM이고 이게 얼마가 되겠니? small 되겠니? 그러면 CPM은 얼마가 되겠니? 얼마가 되겠니? swall 되겠니? swall 4R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니? 비선형 다원자 기체 CVM은 얼만데? small. CPM은 얼만데? small. 이거 분명히 안 나왔다. 이걸 이용해서 하는 문제 분명히 뜰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는 여태까지는 헬륨이 들어있다, 아르곤이 들어있다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헬륨이나 아르곤을 딱 보는 순간에 단원자 이상 기체 CVM은 헬륨이나 아르곤 단원자 이상 기체 CVM은 2분의 small, CPM은 2분의 5R. 오케이. 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산화탄소가 1몰이 들어있다. CVM은 2분의 5R, CPM은 2분의 7R. 수증기가 1몰 들어있다. CVM은 2분의 small 2분의 6R이니까 3R이지. small. 그 다음에 수증기가 1몰 들어있다. CPM은
7알 아니 2분의 7알인데 말을 갖다 헷갈렸네. 얼마니? 4알 2분의 8알 이렇게 돼. 오케이? 안 헷갈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이 과정을 집착하지 마시고 결론을 얼마나 잘 외워주느냐에 집착하란 말이요.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보는 순간에 문제에서 나 단원자 이상기체라는 말을 안 표현해. 물론 헬륨 그러면 단원자 이상기체 이렇게 취급하면 되겠니? 응? 예를 들면 수소가스 그러면 선형 다원자 기체 이렇게 취급하면 되겠니? 예를 들면 SO3 기체 그러면 뭐겠니? SO3 기체 SO3면 뭐겠니? SO3는 뭐겠어? 비선형 다원자 기체겠니? 그러니까 CPM은 썰, CVM은 small 이렇게 써먹으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단원자 이상기체인 경우만 계속 시험에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얘나 얘가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여기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싸그리 다 외워주고 가는 겁니다. 자, 기체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써먹을 수 있는데 델타 E는 N CPM 델타 T, 델타 H는 N CPM 델타 T. 이상기체가 관여할 때 CPM 빼기 CVM은 영원히 R. 어떤 경우라도 다 빼기 하면 R이죠. 단원자성기체 CVM은 단원자성기체 CVM은 2분의 3R, CPM은 2분의 5R. 비선형 다원자기체 CVM은 3R, CPM은 4R 이렇게 튀어나오라고요. 알았지? 이 결론을 이거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이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있고 유도 과정에 쓸데없는 게 있다. 모든 것이 다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어떤 것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유도 과정을 알아야만 그 결론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있고 그게 하나하나마다 다르고 식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다. PV 꼴 NRT는 PV 꼴 NRT라는 식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 박혀있는 식인데 그게 유도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보일이 보일 법칙 발견하고 샤를이 샤를 법칙을 갖고 보일 샤를 법칙 발견하고 아보가드가 아보가 법칙 발견해갖고서 나온 게 PV 꼴 NRT인데 그게 유도 과정이 뭐 역사적 배경이 뭐가 중요해. PV 꼴 NRT라는 식을 자연스럽게 어떤 경우가 나와도 요건 요 식을 딱 이용해서 요걸 떠더더더더더 이렇게 들고 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바보들은 전부 한 개라도 모르는 거 어색한 거 이상한 거 나오면 거기에 집착하다가 본질을 까먹어버려. 그리고선 내용 갖다 못 풀고 그 내용이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말만 살짝 꽁장난 쳐놓으면 그대로 호로로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장난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딱 꽂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알았지? 꼭 명심해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시험 잘 보기야. 시험 잘 보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병신 새끼를 시험을 조금이라도 좀 잘 보게 만들어줄 방법이 없을까를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화학을 알고 싶어? 내가 모르는데 화학이 뭐예요? 그러면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화학.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건데요? 몰라 나도. 내가 화학을 모르는데 뭘 내가 어떻게 화학을 알려줘? 응? 어떤 친구 어저께 그 설날 특집으로다가 영재들 나오는데 8살짜리 애인데 핵물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8살짜리 애가 꿈의 장소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가보고 싶은 게 꿈이야. 제주도 사는 애야. 왼쪽일 혼자 놀아. 엄마 아버지가 일하세요. 엄마는 방앗간 일하시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애가 8살짜리야. 근데 왼종일 혼자 있으니까 지가 심심하니까 책을 보는 거야. 책을 보는데 걔가 한자 사법 자격증이 있어. 8살짜리인데 그러니까 정자 있잖아요. 우리가 한자로 이거 뭐냐? 이거 무슨 자자냐? 이건 무슨 글자냐? 정언이야? 정의 음을 갖는 한자를 다 적어봐라. 그랬더니 30분 동안 적더라. 한자의 정의 나는 이거밖에 못 적어 하나. 나는 10초, 5초도 안 걸려. 샥 그럼 끝나. 이걸 갖다가 정자를 갖다가 적으라니까 30분 동안 정자를 적고 있어. 180개를 적어. 깜짝 놀랐지 않느냐? 어째 분위기가 험악한데, 응? 그러더니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서 설명도 하기 전에 이거는 터빈이고요, 이건 뭐고요, 이건 뭐고요, 이건 뭐고요, 이건 뭐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돼서요. 전기 에너지가 왜 나오는데 뭐 자기장에 코일이 돌고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요. 이 설명을 막 해. 그 핵물리학자 앞에서.
그러니까 핵물리학자가 8살짜리가 얘기하는 데를 딱 들고 와 전자기억도 아니 얘는 이렇게 이게 우와 그 천재들 니들 그거 아니잖아. 8살 때 뭐 했는데 엄마 10원만 이랬잖아. 엄마 10원 니들 세대는 10원은 아니구나. 얼마야? 니들은 한 100원은 되냐? 500원? 우리 때 500원이면 한 달 용돈. 한 달이 뭐냐? 50일은 하루에 10원씩 해서 50일은 까먹었던 돈이다. 우리 때는 10원만이었어. 왜? 우리는 오뎅 2개가 10원이었거든. 짜장면이 얼마인지 기억해 너희들은? 이거 짜장면 얼마부터 기억나? 3,000원? 짜장면 나는 120원이 기억난다. 120원짜리 짜장면. 응? 당구비 얼마부터 기억나? 당구비 당구 쳐? 안 쳐? 당구 쳐? 뭐 쳐? 당구 얼마 쳐나? 120? 그래 너 당구비 얼마부터 기억나? 7,000원? 시간당? 아 분당. 분당 아니 분당이 아니라 10분당. 10분당 보통 요 강남은 2,000원이야 지금. 강남은 2,000원이고 딴 데 가면 한 저 구리 시간이니까 어저께 설날 치는데 그저께 설날 치는데 1,000원이더라. 그 10분당 6,000원 아니 1시간에 6,000원 받더라. 한 50원 기억나. 10분에 50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8살 때 뭐 했냐 이거야 우리는 8살 때 그런 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다 이거야. 그런 애들이 걔는 놔뒀는데 지가 공부해서 한자를 다 띄웠어요. 수학을 읽어.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하라. 유분이 자면 막 내면 불력 낙호하라. 인불지 부르면 불력 군자라. 이건 논어인데 막 그거 막 읽어 막. 그걸 혼자 지가 막 한자로 막 읽고요. 그다음에 핵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핵물리학을 설명해. 그래갖고 플라즈마가 어떻고 엄마 아빠서 밥 먹는데 엄마 플라즈마가 뭔지 알아? 플라즈마가 뭐야? 야 우리 너 성인이지? 플라즈마가 뭐냐? 야 플라즈마가 뭐야? 너 전공 뭐야? 그래 화공. 야 전공이 화공인데 플라즈마가 뭐냐? 기억이 안 나네. 그래 정상적이야. 플라즈마는 건 뭐야? 어떤 기체를 갖다가 온도를 왕창 높였을 때 이온이 해리돼. 전자가 돼서 양이온 상태의 기체가 되는 걸 플라즈마라 그래. 그런 얘기를 해 8살짜리가. 그게 나는 왜 이게 8살짜리가 할 만한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거랑은 거리가 멀다 이거야. 친숙해? 그쪽하고 우리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오로지 말이다. 목표는 이거는 지금 과정보단 결론이 중요한 거다. 그러므로 이 결론을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하느니 그래서 문제에서 딱 보는 순간에 다음은 어떤 기체가라는 걸 딱 봤을 때 그 기체의 종류를 딱 보고 이게 누구구나라는 걸 딱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는 CVM은 얼마, CPM은 얼마라는 걸 알아서 그걸 식에다가 대입해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연습하는 것이다. 이러는 거라고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면 네 알았어. 자 예를 들면 자 온도가 5K에서 10K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증기입니다. 델타 E는 얼마니? 수증기의 온도가 5K에서 10K로 증가했어요. 델타 E는 수증기가 5K에서 10K로다가 온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델타 E는 얼마? 수증기 1몰이 3R 곱하기 5겠지. 그러니까 15R이겠죠. 누구는 8살 때 플라즈마를 얘기하고 누구는 방금 가르쳐준 식에다가 수증기라 그랬더니 적용이 안 돼. 이게 이 식이 1몰이니까 1 쓰고 CVM이 3R이니까 K 델타 T는 5니까 15R이지. 그래.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시키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문제를 적용시키는 것을 식을 정확하게 외워서 써먹어라. 예, 잠시만 쉬었다가 팽창의 1부터 갈게요.